장미애는 새벽녘 혼자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아직 오전 6시를 넘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고탁이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그 시간, 장미애는 붓 대신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고탁이 어설프게 의자에 기대 선 채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세리 처음 안았을 때 찍은 거야. 장미애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져갔고 입술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리는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우듯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이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늘처럼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가족이란 걸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 독고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장미애는 더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조금씩 이 집의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이런 집밥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집엔 따뜻한 밥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광숙은 술도가 뒤뜰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수 오빠가 생전에 돌보던 그 자리에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형의 사진 앞에 조용히 술을 올렸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흥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흥얼거렸고 범수는 업무를 줄이고 주말마다 본가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동네 중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단련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봄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봄은 한동석의 딸이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광숙의 부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반찬 뭐예요?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 할래? 저 이제 여기 식구할래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술도가의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조금씩 치유를 시작했고 비워진 마음 한켠은 서로의 존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최근 들어 유난히 피곤을 느꼈고 자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허리를 부여잡곤 했습니다. 처음엔 일로 지친 탓이라 여겼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증상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진료실 앞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듣고는 손끝까지 얼어붙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임신이십니다. 초기이지만 분명합니다. 순간 마광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엔 아직도 장수와의 짧았던 신혼의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열흘 만에 떠나버린 남편. 그가 떠난 뒤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장수의 아이. 그녀는 이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생명을 다시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강수는 그녀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광숙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장수 오빠.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천수, 흥수, 범수, 강수. 모두가 하나둘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형제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울게요. 그 소식은 장미애와 세리, 봄에게도 전해졌고 그들 역시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사랑을 잃고도 사랑을 품은 광숙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찾아왔습니다.
술도가의 공장장 고자동. 40년을 함께한 그는 갑작스런 지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병실로 달려갔고 광숙은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술보다 사람을 더 많이 빚었지. 그 말에 모두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광숙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또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이 장면.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이 충격적인 반전 앞에 오영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 집은 다시금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닌 모두가 함께 겪는 일이 되었고 기쁨 또한 서로를 통해 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광숙은 매일 아침 태동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수 오빠, 당신이 보낸 선물이야. 이 아이, 내가 꼭 잘 키울게요. 장미애는 손수 손뜨개를 시작했고 흥수는 문화센터에서 태교 댄스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수는 김장용 고춧가루를 직접 말리기 시작했고 범수는 육아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어느새 봄과 함께 아기의 이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이.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광숙의 뱃속 아이는 또 한 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엔 다시 꽃이 피고 부엌에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졌으며 마루에선 모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가족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지었느냐보다 누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진짜 가족이 됩니다. 장수가 남기고 간 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술도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뱃속 생명이 자라나는 동안 형제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천수는 매일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고자동이 남긴 기록을 정리했고 흥수는 진심을 담아 줌바 강의를 준비하며 옥분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갔습니다. 범수는 이제 아빠로서 한이와 하루를 설계하며 완벽한 인간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광숙을 형수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봄과의 미래도 조금씩 그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재벌 3호의 껍질을 벗고 작은 공방을 시작했으며 독고탁은 그 변화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였습니다. 세리는 범수의 딸 아니와 서서히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광숙은 드디어 진통을 느꼈고 형제들과 가족 모두가 그녀를 병원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장수형아, 제발 도와줘. 그 말처럼 하늘도 도왔습니다. 무사히 태어난 아들. 그 아이를 아는 광숙은 말했습니다. 오장수 이세야. 아빠처럼 듬직하네. 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는 한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 끝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지었느냐보다 누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진짜 가족이 됩니다. 장수가 남기고 간 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술도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뱃속 생명이 자라나는 동안 형제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천수는 매일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고자동이 남긴 기록을 정리했고 흥수는 진심을 담아 줌바 강의를 준비하며 옥분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갔습니다. 범수는 이제 아빠로서 한이와 하루를 설계하며 완벽한 인간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광숙을 형수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봄과의 미래도 조금씩 그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재벌 3호의 껍질을 벗고 작은 공방을 시작했으며 독고탁은 그 변화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였습니다. 세리는 범수의 딸 아니와 서서히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뜻 그리고 모두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100일을 맞아 술도가 마당엔 다시 식탁이 차려졌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직접 담근 매실청으로 음료를 만들었고 흥수는 축하 댄스를 선보였으며 범수는 한이와 함께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족이라는 걸 믿어보고 싶어. 이미 가족이에요. 당신은? 그날 밤 광숙은 마루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장수.
당신이 없는 시간에도 당신이 만든 이 집은 이렇게나 따뜻하고 또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는 모두가 함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편지를 접은 광숙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고 형제들의 성격도 성향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투더라도 금세 화해했고 고통스러워도 서로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아람. 이 작은 생명이 가족을 다시 엮었고 그 엮인 마음들은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장수가 남기고 간 꿈이 머무는 곳이자 광숙이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며 형제들이 서로를 지키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조용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간의 오해와 상처, 불안은 장수의 진실을 통해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온기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안 돼요. 어디든 함께 가요, 이젠. 그 말에 동석은 조용히 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수의 사고를 사주한 정황, 지문 그리고 광숙이 넘긴 영상 증거들이 하나둘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악행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세리 역시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꺾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빠 대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강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세리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담담했습니다. 이젠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우리 아기한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공주실은 광숙에게 약을 다려줬습니다. 이제 내 뱃속에도 새 생명이 있으니 더 이상 울 일 없게 해. 어미가 웃어야 아기가 복을 받지. 그 말에 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죠? 우리가 부모가 됐대요. 이젠 둘이 아니에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저기 엄마, 아빠.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모두가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공주실은 기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리 속도 위반이 많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순간 집안에 잔잔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재오픈 준비에 나섰고 천수는 오랜만에 술맛을 본 후 이제야 장수형도 웃고 있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흥수는 옥분과 함께 작은 장터 무대를 꾸며 하람이 백일잔치 댄스를 준비했고 한이는 광숙에게 색종이로 접은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독수리 오형제가 모였습니다. 비록 한 명은 하늘에 있지만 그 자리에 모두의 마음은 함께였습니다. 형, 잘 지내지? 우린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울고 웃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눈물과 오해, 억울함과 용서의 시간을 지나 독수리 가족은 다시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겠죠.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저 너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장수가 왜 살아남았는지, 그가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광숙과 동석, 세리와 범수, 한결과 봄, 그들의 사랑과 선택은 앞으로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이 가족의 두 번째 챕터. 그들의 따뜻하고도 격정적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놀랍고 더 가슴 벅찬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